이번에는 또 하루 있었으니까 6일, 3일 연휴였죠.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근데 확실히 덥네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아침에도 이제 슬슬 더워지고 있는 이제 여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와 있는 좀 챙겨봐야 할 만한 시장 관련된 기사들 오늘도 네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이 대한상공회에서의 의뢰를 해서요.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어떤 경제정책을 바라느냐. 그러니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오늘 일면 톱과 3면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톱 기사의 제목을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첨단 산업, 여기서 첨단 산업이라는 건 결국 이제 AI 또 반도체 이쪽이 되겠죠.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보조금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왼쪽에 약간 옅은 색,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지원하는 수준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이게 42%입니다. 주요국들이라는 건 미국, 뭐 중국, 유럽, 뭐 일본 등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요. 적더라도 필요하다. 52.8%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두 질문을 합하면, 응답을 합하면 95% 정도가 우리 국민들 95%. 거의 사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반도체, AI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사실은 내내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지난 앞서 있던 두 정부에서 내내 사실은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위시해서 미국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등등등 소위 말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첨단 산업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반도체 같은 이런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키운다 이 기조였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정부는 안 하느냐 이런 사실 논란이 좀 많았죠. 근데 사실 그 이유는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의 수혜는 대부분 다 뭐 삼성, 뭐 SK 이런 대기업들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이유가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 시대인 거예요.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에 정부의 정책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랑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 그 다음에 수출 중심, 이 구조가 좀 정착되어 온 게 벌써 한 50년 이렇게 넘었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분야, 전략 분야,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게 사실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뭐 매년 몇 조 단위, 몇십 조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 사업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나라 돈을 막 써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형평성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다 좀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좀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고요. 실제로 새 정부도 사실 AI랑 반도체 쪽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100조 원 투자라는 게 민간에서 자금들을 빨아들여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민간 자금 투자도 받겠지만 당연히 정부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런 등등등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재명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뜻을 아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미 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사실 공약에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관련해서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의 어떤 위협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물어보니까 4.2점이 나왔거든요.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90점이 한 90점대 중반 가까이 역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AI는 이제 주력이 되려고 하는 거고 배터리라든가 사실은 이런 첨단의 중국이 좀 워낙에 좀 굴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에 있어서 위협감을 또 그만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첫 번째
이 질문이었던 이 보조금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분 이상이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 뭐가 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77%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전체 3분의 2가 또 넘는 거죠. 다 사실은 다 통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첨단 산업이 정말 위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고 10명 중에 9분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역시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우선 과제는 저출생, 그다음에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저출산 문제 이걸 이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어서 이제 의료, 교육 개혁,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 노사 관계 등등등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면 위기감,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줄기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주시장 얘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증시 전망 보면요. 지난주에 근 10개월 만에 2,800선 곡지를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3,000선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5,000포인트도 뭐 내년에는 가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장이 늘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이제 3,000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에 뭘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냐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 지난주를 점검해 보면 코스피가 무려 4.2%, 코스닥도 2.97%, 3%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11개월 만이군요. 11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고 외국인이 주간 기준으로 2조 1,000억 원 넘게 기관도 조금 샀습니다. 개인이 좀 2조 3천억 원 넘게 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을 때 또 개인들이 또 갖고 있던 물량을 또 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 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 관련된 개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5조 합치면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이 13조 정도 됐으니까 2차가 20조가 넘을 거로 보여서 35조 전후에 추경에 따른 추경 편성 또 이 집행에 따른 내수 시장 회복 기대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요. 여의도에서 이제 A, B, C, D, E, F라는 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더군요.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디펜스가 되겠죠. 에너지, 그다음에 제조업까지 이런 분야의 신정부의 성장 동력들 또 공약들을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한번 또 잠깐 앞에서 뭐 마켓 포인트에서 두 앵커분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잠깐만 좀 보죠. 네, 표에 좀 나오시는 것처럼 CPI 굉장히 중요합니다. PPI도 있고요. 일단은 걱정했던 고용 지표가 분위기가 좀 예상했던 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CPI 쪽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도요, 좀 보셔야 될 게 사실은 2달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상치가 사실은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해서 자꾸 좀 낮추거든요. 월가의 특징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상치만 조금 더 나와도 이제 장이 반등하고 뭐 지수가 덜 떨어지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코어 지표들이 상황이 어떤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고용 지표 즉 비농업 부분 신규 채용은 계속 2달 연속 줄고 있다 이 부분 서서히 줄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가 보죠. 건설주 를 국민연금이 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늘어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GS건설, HD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이 0.2%포인트, HDC 현대산업개발은 많이 늘렸죠. 0.7%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사들였고요. 가장 지분이 많이 늘어난 거는 최근 일주일 새입니다. 호텔신라입니다. 지분이 무려 2%포인트나 넘게 진 거. 이거는 좀 눈에 확 띄죠. 한화엔진도 0.2%, 코스메카 코리아도 0.3%포인트 각각 지분이 좀 늘었습니다. 좀 보면 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이 두 회사, 건설주가 지분이 늘어난 거는 역시 이제 새 정부 관련돼서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내수 경기가 좀 좋아지면 결국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이건 오래됐는데요. 여러 사람이 이제 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좀 계속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자가 점유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한 70% 정도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계속 30% 정도는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급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또 서울 시내에 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뭐 강남에 이런 데를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건설주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사실은 건설주에서 현대건설하고 DLENC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주에 편입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GS건설과 HD현대산업개발은 두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오른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도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지 않았나 싶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내수주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피부 미용 관광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가 이제 7월 달에 3분기부터니까 7월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른 어떤 중국 관광 수요 증가,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카지노주 같은 경우도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겠고요. 한화엔진 조선 대표적인 기자주주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 화장품 중에서도 ODM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동안은 좀 부진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좀 늘려서 주가가 좀 더 반등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 카지노주와 그다음에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인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한령 풀린다. 엔터와 카지노는 미리 웃었다 이해가 되는데 엔터주는 사실 올 초부터 굉장히 좀 주가가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시겠습니다만 깜짝 놀랄 정도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 1월부터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주 중에 YG가 무려 90%, SM도 근 80% 올랐죠. 하이브도 50% 가까이 올랐고 JYP가 좀 많이 부진하긴 합니다만 JYP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분기 이후에 하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예상이 돼 있어서 주가가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YG, SM 이 두 회사가 대형 공연들 블랙핑크가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돼서 지난번에 SM 지분 7%가 이상이 또 텐센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한령 관련돼서 해제가 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엔터주가 이미 시작이 좀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도 카지노주들도 주가가 최근에 특히 카지노주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무려 70%가 넘게 올랐고 파라다이스, GKL도 역시 30~40% 주가가 좀 가까이 올랐는데 일단은 엔터주는 앞서 말씀드린 뭐 하나는 이건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뭐 새삼스럽지 않고요. 카지노주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거 두르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매출이 지난 5월 달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당연히 연간 실적 전망도 줄줄이 좀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와 간의 항공 운항 편수가 계속 늘고 있고 이게 그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중국인 VIP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카지노주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한한령 해제라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주도 그렇고 카지노주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른 상승분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주가가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